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각양각색의 폭죽들이 밤하늘에 불꽃을 그리고 있었고 기묘한 폭죽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넓은 모래사장에서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3, 4, 5 모여 앉아 커피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딸까. 윤선이 딴 캔맥주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 캔도 괜찮아요? 술 잘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오늘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맥주가 땡기네요. 윤선은 새로 딴 캔맥주로 영림에게 건배를 권했고 영림은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아이스 커피잔으로 같이 건배를 했다. 우리 모처럼 오늘은 늦게까지 놀아요. 진짜요? 윤선씨 이런 면 있는지 몰랐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근데 윤선씨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윤선의 얼굴에는 노고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이따가 서면 놀러 갈래요? 나 거기에 가보고 싶은 가게가 있어서요. 윤선은 호기롭게 말을 꺼냈지만 이내 하품이 터져나왔다. 됐어요. 이거만 마시고 들어가서 잠이나 잡시다. 괜히 그러다 내일 물에 들어가서 고생만 해요. 그렇겠죠? 그럼 오늘은 참을까요? 영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윤선도 같이 웃었다. 아, 옛날에는 밤새 놀고도 바로 출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영림이 자기가 마시던 커피를 백사장 바닥에 버리고는 윤선의 맥주를 빼서 자기의 커피잔에 맥주를 채웠다. 에이, 안 마시려고 했는데 윤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같이 한잔해요. 내일 첫 물질이 무사하기를 빌면서. 좋아요. 처음 물질 무사히. 영림과 윤선은 건배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 윤선씨, 고민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제가 원래 남의 고민 같은 거는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윤선씨니까 내가 특별히 같이 고민해볼게요. 윤선은 괜히 너스레를 떠는 영림에게 웃음을 던졌다. 고마워요. 사실은 나 부산에 한 달 살기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진짜요? 회사는요? 한 달 정도 휴직할까 싶어서. 완전 좋겠다. 한 달 동안 쉬면 피부도 좋아지고 속쓰림, 두통, 변비 끝이 다 없어지던데. 실례가 안 된다면 영림 씨는 직장을 왜 그만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실례 같은데요? 미안해요. 아이, 농담이에요. 실례는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때는 그냥 그만두고 쉬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질렸고 회사 식당에서 밥도 지긋지긋했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 자신도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그랬죠. 윤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나도 윤선 씨처럼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 같아요. 윤선 씨도 쉬어본 적 없죠? 뭐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한 거 갚는다고 일 시작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겠다 하면 꼭 집에 일이 생겨서. 아휴, 다 그렇죠 뭐. 때마침 폭죽 소리가 다 멈추자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윤선과 영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얕은 파도는 물거품을 일으켰다가 금방 사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만 돌아갈까요? 내일 물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영림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은 백사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를 챙겼다. 그때 저 멀리 광안대교 아래에 있는 선호대의 요트에서는 불꽃들이 쉬지 않고 올라왔다. 멀리 있어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불꽃들이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남촌 어촌계 마당에서는 바닷가 특유의 강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여기저기 말리고 있던 작업복들과 목장갑 등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잘 건조되어 있었다. 해녀학교 수강생들은 각각 편안한 장소에서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다. 강사나 누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으로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오리발질도 어렵던 수강생도 있었지만 어느새 다들 예비 초보 해녀가 되어 첫 물질 연습을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챙겨 입은 옷과 장비들도 제법 그럴싸해 보여 어색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바람은 많이 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때가 칠물이라 조류가 제법 좀 셀 거다. 이런 날은 체력 소모도 더 심하다고 하던데 긴장해야겠네요. 영민과 윤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다. 잠은 잘 잤어요. 예,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영림 씨가 추천해주는 숙소도 식당도 다 최고였어요. 고마워요. 우리 집에서 재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 방이 좁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영림 씨는 긴장 안 돼요? 첫 물질인데. 긴장될 게 뭐 있어요?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자신감 넘치는 영림의 모습이 낯설어 말을 잇지 못하는데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뭘 긴장해요. 나는 마음을 비웠어요. 영림의 농담에 윤선도 같이 웃으면서 긴장을 풀어본다. 그때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크게 울린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수강생들의 시선이 주목되는데 잠수 강사와 말순 해녀가 나란히 걸어온다. 오랜만에 해녀학교를 찾은 말순 해녀를 향해 환호성을 보낸다. 시끄럽다. 오늘 처음 물질하러 갈 아들이 이래 까부러가 되겠나? 강사님, 네가 자들 몸 좀 풀어줘야겠네. 강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어촌계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진다. 자, 지금부터 몸풀기 대용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볍게 팔벌리 뛰기 50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사의 50개 소리에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50개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100개 갈까요? 야유 소리가 더 크게 쏟아졌다. 네, 좋습니다. 팔벌리 뛰기 30개 시작하겠습니다. 강사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본격적인 몸풀이가 시작되었고 수강생들의 표정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강사는 수강생들 옆에 착 달라붙어 입술을 식히고 있었다. 한 명 한 명에게 물질할 때 주의할 점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말순 해녀는 큰 목소리로 수강생들을 집중시켰다. 여서 지금까지 바다 안에서 문어 직접 보거나 잡아본 적 있는 사람 있나? 수강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소라, 해삼, 고동, 멍게, 전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잡으면 되는 긴데 문어는 좀 다르거든. 문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좋아갖고 깜짝 놀랄 기다. 라고 문어는 잘못 다루다가 얼굴에 문어가 달라붙어보면 뭐 숨을 못 쉬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네 함부로 조심해야 된다. 말순의 말에 수강생들이 술렁인다. 자, 여러분들, 이 말순 해녀 선생님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 문어는 몸값이 제일 비쌀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패류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해녀들의 천적이기도 하고요. 문어를 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서 이 문어를 열심히 잡아야 합니다. 알겠죠? 뭔 소리를 그래 하노? 어? 그러면 니는 뭐 지금 문어를 다 잡아 없애버야 된단 말이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뭐 뭔데? 어디 뭐 여 바다가 니 끼가? 우리 끼가? 에이? 니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바다가 매일같이 요 모양 요 꼴 아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숙여 말순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수강생들에게도 사과를 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말씀이 잘못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다는 우리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서 빌리 쓰는 기다. 바다가 이리 넓고 깊어서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금방이다. 내가 어릴 때가 그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훨씬 물도 맑고 얼마나 깨끗했는데. 너희도 앞으로 해녀질해서 먹고 살라모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다를 아끼고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기다. 알겠나? 진심 어린 말순의 눈빛을 본 수강생들은 저마다 숙연해지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말순 해녀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항상 강조하시던 내 숨만큼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내 숨만큼 한번 외쳐볼까요? 됐다. 때려치워라. 물질할 시간도 없는데 뭐 할라고? 자, 다들 빨리 물에 들어가라. 말순의 지시에 수강생들은 한 명씩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촌계 마당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강생들을 바라보던 말순은 이내 다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첫 물질이니까네. 함부로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안 다치고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해라. 싫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돈 많이 벌어올 건데요. 또 까분다. 경희가 문어 잡아서 팔면은 그 돈으로 선생님 빨간 내복 한 벌 사줄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는 돈 애기 낳았다가 너그 시집 갈 때나 쓰라. 저는 시집 안 가고 평생 물질이나 하면서 고양이 키우고 살 건데요. 또 까분다. 풍덩. 강사가 물에 뛰어들자 크게 물이 튀면서 물보라가 일어난다. 자, 제 통제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20여 개의 태왁이 다양한 색깔을 뽐내며 바다 위에 동동 떠있고 초보 해녀들도 태왁과 함께 더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뜨거운 햇살은 남천 어촌계를 내려쬐고 있었다.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물어. 남촌 어촌계 마당 한편에 점심 식사를 위해 예비 해녀들이 모여 있었다. 어느새 잠수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말순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들을 대하듯 크게 한 주먹 퍼서 담고 있었다. 죽이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물어이. 말순 앞에 놓인 커다란 들통에는 전복을 아끼지 않은 전복죽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말순은 예비 해녀들이 먹기 좋게 적당히 잘 식혀놓았다. 피곤한 얼굴이 역력한 예비 해녀들은 말할 기력도 없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차례대로 전복죽을 받아가고 있었다. 가스나 올랑 그거 해놓고 이래 힘들어해서 웃자노.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희를 보자 말순이 경희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아 선생님 힘이 없는데 어떡해요. 전복죽 한 그릇 먹고 나면 막 기운이 풀풀 날 기다. 남기지 말고 다 물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요.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조용 안 하라. 경희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 해녀들도 전복죽 양에 놀랐지만 말순의 잔소리에 어쩔 수 없이 한 그릇 가득 전복죽을 받아갔다. 모두들 마당 한편에 각각 바닥에 앉은 채로 죽을 먹었는데 여느 점심시간과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먹다가 모자란 사람 있으면 더 달라고 해라. 태어나서 본 전복죽 중에 전복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야. 와 그러게. 전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 가게에서 팔면 2만 원은 더 받아도 되겠다. 진짜 전복이 많아서 그런지 먹다 보니 진짜로 눈에 좀 뜨이네. 나도 그런 거 같네. 다 먹고 10분만이라도 한숨 딱 자면 좋겠다. 나도 10분만 자면 완전 깨어날 것 같은데. 그때 강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전달 사항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예비 해녀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낮잠을 자겠습니다. 예비 해녀들 사이에서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 다들 조용하시고 낮잠을 마치고 30분 뒤에 어촌계 방파제에서 다시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해녀들은 다들 즐거운 얼굴로 구석구석 자리를 찾아 바닥에 눕기 시작했다. 때마침 갈매기들이 어촌계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지 예비 해녀들은 편안하게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윤성과 영림이 속한 이조가 들어간 바다 밑은 시야도 흐리고 해초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리고 수심은 제법 깊었는데 물은 따뜻했고 소금기도 덜했지만 최소 5m 이상 입수해야 바닥이 드러날 수 있었다. 게다가 제법 잡을 만한 해산물은 7m 이상 깊이에 있어 한 번의 숨으로 바닥에 도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코스가 되었다. 그렇지만 바닥에 도달하기만 하면 자연산 멍게가 꽃처럼 피어 있었다. 멍게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던 것들보다 엄청 컸고 제일 작은 게 어른 주먹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 크기만한 돌멍게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 제대로 된 물질을 하기 위해 이런 난이도 높은 바다에 처음 온 예비 해녀들은 물속에도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물에 들어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서툴렀던 영림도 처음에는 뒤뚱뒤뚱하는 듯했지만 윤선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물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말순 해녀가 다시 이조 조원들 주변으로 다가왔다. 크게 손동작으로 잘 보라고 주의를 주더니 바닥 가까이로 다가가 도구인 깍구리를 이용해서 바닥 바위 주변을 살폈다. 이조 조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의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다. 몇 번의 손짓을 하더니 말순의 깍구리 끝에는 문어가 걸려 나왔다. 지켜보던 해녀들은 마치 자기들이 잡은 듯 모두들 큰 동작으로 좋아했다. 태왁에 문어를 챙겨놓은 말순은 조원들에게 따라 올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말순이 천천히 물 위로 향하자 조원들도 따라가는데 움직이기 전에 조원들을 눈빛으로 살핀다.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인원 파악을 마친 조원들은 천천히 물 위로 향한다. 물 위로 향하면서도 주변을 살피며 조원들을 챙기라는 말순 해녀의 잔소리를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물 위로 올라온 예비 해녀들은 각자의 태학에 기댄 채로 숨을 돌리고 있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말순이 잡은 문어를 구경하고 있었다. 태학 안에 들어간 채로 꿈틀대고 있는 문어를 신기한 듯 계속 살펴보고 있었다. 너거는 이 문어 잡은 거 시장 가면 얼마 쳐주는 줄 아나? 이 정도 크기는 뭐래도 한 15만 원은 쳐줄 낀데. 15만 원이라는 말에 예비 해녀들은 다들 환호성을 질렀다. 조용 안 하나? 너희들 그 문어를 그렇게 돈으로 보면 큰일 난다. 갑자기 정색을 하며 심각하게 말하는 말순의 목소리에 예비 해녀들도 다들 진지하게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물질을 좀 하다가 바다서 저런 문어를 만났어. 저 문어가 문어로 안 보이고 15만 원짜리 돈으로 보이는기라. 사람인지라 15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15만 원짜리를 바다에 그대로 놓고 나오기가 절대 쉽지가 않거든. 말순의 말을 듣던 예비 해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저 돈이 뭐 우리 아들 옷 한 벌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돈이 뭐 가족 외식 가서 고기 실컷 밀 수 있는 돈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사다이 나는 기다. 내 숨이 다 돼 가는데도 조금 무리해갖고 저거 하나만 잠깐 잡아가면 어째 될 것 같거든. 선생님, 그러면 일단 숨 쉬러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문어 가들이 막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보장도 없고 아, 그러면 진짜 아깝긴 하겠다. 인생이라는 게 진짜 희한한 게 숨이 여유가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다가 꼭 숨이 다 돼가면 그런 게 보이는 기라. 맞아요. 꼭 그렇지. 또 꼭 집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 그때 욕심 부리다가 사다이 나는 기다. 예비 해녀들은 말순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단디 명심해라. 문어든 전복이든 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기고 그 인연을 거슬러 가면서 절대로 돈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다. 자, 다시 들어갈 준비해라. 그렇다고 막 또 적게 잡아오라는 말은 또 아니다. 밥값은 해야지. 오늘 제일 작게 잡아오는 놈은 수업 마치고 어촌계 청소 싹 다 하고 가는 기다. 말순의 호통엔 다시 분위기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예비 해녀들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조원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고는 한 명씩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영린과 윤선은 서로에게 환하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촌계 마당 한가운데는 오늘 예비 해녀들이 수확한 해산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오늘 물집 실습 첫날의 챔피언은 한윤미! 강사가 큰 목소리로 외치자 윤미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다른 예비 해녀들은 큰 박수로 환호를 보냈다. 오늘 네 하는 거 보니께는 지금 막 당장 해녀해도 되겠더라. 열심히 해라. 칭찬에 인색한 말순이 윤미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윤미도 감격한 듯 말순의 두 손을 꼭 잡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아니라노. 엄마하고 얼른 들어가라. 어느새 평소에 무뚝뚝한 성격으로 돌아온 말순은 윤미를 서둘러 돌려보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했고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보자잉. 수업을 마친다는 소리에 예비 해녀들은 신나서 환호성을 질렀다. 수고하셨고 내일 10시에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물에 들어갈 거니께네 어울려서 술 먹고 놀지 말고 거뜩 들어가 쉬어라. 예비 해녀들은 각각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붉은 빛을 내며 지고 있던 노을 사진을 찍고 있던 영린과 윤선도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누구는 오늘 꼴등했으니까 약속대로 마치고 청소하고 가야지. 예? 진짜요? 아, 너무 피곤한데. 조용하고 따라온나. 말수는 어촌계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어리둥절한 영린과 윤선도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순의 뒤를 따랐다. 영린과 윤선 뒤로 노을이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눈치 보지 말고 든든하게 챙겨 물어. 말순이 손수 퍼진 된장찌개를 건네주면서 꺼낸 말이었다. 손님이라고 수저도 놓지 못하게 꼼짝없이 앉혀놓았던 윤선과 영림에게 차례차례로 건네는 된장찌개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요?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그래. 이래 밥 먹고 한숨 자면 되는 걸 뭐 한다고 여관 가서 돈을 쓴단 말이고. 어렵게 번 돈 막 그래 쉽게 쓰는 거 아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먹던 윤선은 씹기를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됐다. 빨리 묵기나 해라. 선생님, 윤선 씨 이번에 부산에서 한 달 정도 살려고 하나 봐요. 윤선이 영림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 달이나. 일은 어쩌고. 한 달만 좀 쉬려고요. 그래. 잘했다. 쉬고 싶을 때는 좀 쉬어야지. 사람이 좀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럴 줄도 모르고
맨날 일만 하고 막 살아노이. 지나도 나도 막 별로 기억 남는 것도 없다. 선생님 혼자 사세요? 그래. 우리 집 아저씨는 애저녁에 돌아가시고 없고 아들 둘이 있는 것들은 장가 가가지고 저 큰 놈은 서울에 있고 작은 놈은 천안에 가 있고 명절에나 내려오지 얼굴 보기 힘들다. 너희들은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잘 계시나?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 계세요. 경남 하동요. 하도 아이고 고운 게 없이 좋겠다. 윤서인 너희 부모님은? 충주에 어머니 혼자 계세요. 다른 형제들은 서울에 다 있고요. 근데 니는 와 부산에 내려올라가노? 그냥요. 부산 바다가 좋네요. 이 미역 무침도 직접 잡은 걸로 하신 거예요? 그래. 여 미역이 여자들한테 그래 좋다 카더라. 아이무라. 윤선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자 말씀도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윤선 씨 남자친구도 없다는데 선생님이 든든한 신랑감 좀 소개시켜주세요. 영림이, 니는 뭐 결혼할 남자 있나? 아, 저는 그럼 잘생긴 남자로 소개시켜주세요. 영림의 농담에 묘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드라마 봐야 돼서 먼저 일 날 테니까 설거지는 너가 해라. 너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은 뒷정리를 시작하는데 그때 윤선의 핸드폰에 알림 진동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 윤선은 핸드폰을 열어보고는 표정이 확 바뀌며 영림씨, 미안한데 설거지 좀 부탁해요. 내가 내일 커피 사드릴게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못해줘서 미안해요. 조심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내일 학교에서 봐요. 평소답지 않게 마음이 급해 보이는 윤선은 서둘러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밥상을 치우던 영림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 윤선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